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778개에 달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자금줄이 말랐고 현재 유동성 위기로 파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헝다그룹의 일부 임원들과 경영진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미리 투자금을 빼간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몰래 환매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고위급 임원들은 물론 창업주의 부인까지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부동산과 금융상품을 사라고 강매까지 했으면서 경영진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환매를 했다니 비난 여론이 폭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헝다그룹의 총 부채는 1조 9,700억 위안 약 358조 원에 달합니다. 인구 3,600만 명이 넘는 구이저우 성의 국내 총 생산이 1조 7,826억 위안인데 부채가 이것을 웃도는 규모이니 헝다그룹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창업주인 쉬자인 회장은 부인 딩위메이가 지난 7월 8일 약 42억 원의 투자금을 몰래 빼간 것이 드러났고 헝다 자산관리의 두량 대표 역시 지난 5월에 이미 자신과 부친이 투자한 약 18억 원을 전액 환매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헝다 임원들은 투자금을 사전에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투자자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시위까지 이어지자 헝다그룹은 쉬자인 회장의 부인 딩위메이도 회사가 발행한 자산관리 상품을 35억 원어치 매입했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창업주의 부인도 물려있다는 증거를 공개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쉬자인의 재산 규모와 비교해 부인의 투자 금액은 3발의 피에 불과하다. 쉬자인은 이미 배당금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제와 부인을 동원해 그가 우리와 같은 배를 탔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 헝다의 위기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이 사태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헝다그룹은 한국 인력을 빼가기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은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함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해 배터리 사업을 야심차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헝다는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설립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도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생산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은 2019년 3월 3에서 5년 후 헝다가 세계 최대, 세계 최강 전기차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작년 6월에는 광저우에 약 2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설비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노스볼트와 중국 헝다그룹의 배터리 사업은 유럽연합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배터리 시장의 경쟁 심화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헝다는 수년 내 15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1, 2위를 다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캐파가 120기가와트시 수준임을 고려하면 후발주자로서 매우 빠른 확장이었고 경쟁사들에게는 위협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노스볼트와 헝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스볼트의 주요 보직에도 한국인 임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출신 인력들은 지난 2017년 노스볼트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직해왔습니다. 헝다그룹의 배터리 연구소는 SK 이노베이션 출신의 연구소장과 현대모비스 임원을 역임한 인력을 자신들의 배터리 연구원장으로 선임했고 삼성 SDI에서는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센터 총책임자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 고위급 인사가 이동하면 특정 인물의 사단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중국 헝다로 추가적인 인력 이동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헝다는 한국의 고급 인력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그들이 헝다 배터리 부문의 세팅을 맡으면서 단기간에 배터리 업계에서 승부를 보려 했던 것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왔던 것처럼 일반 한국의 고급 인력을 빼앗아 모방하고 추격하는 패턴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헝다의 투자는 파산설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헝다는 한국 인력을 통해 배터리 기술을 키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 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이유는 중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기업인 헝다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 초기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헝다가 지난 1년간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교체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들인 토지는 중국 내 10개 성에 걸쳐 1133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사업부문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성 이슈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최근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전기차 시장 초기에 불가피한 성장통 같은 과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연이은 화재로 소비자 불안과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노르웨이 홀멘에서 푸조 E208 차량이 충전 중에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량에는 중국 CATL이 생산한 NCM811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지난해 CATL은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광저우 기차의 아이온 S 차량에서도 몇 차례 화재 사고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배터리의 연이은 화재로 인해 중국 배터리 산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헝다 배터리를 좋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LG, SK, 삼성에서 헝다로 이직한 인력들은 지금 입지가 완전히 불확실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미국의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미국 전력 공급 회사인 CPS 에너지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손을 잡은 CPS 에너지는 샌안토니오와 인접한 7개 카운티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전력과 천연가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력회사입니다. 현대차와 미국 CPS의 협력은 현대차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제작하고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조사업체 리포트 링컨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8.3%씩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엠셀즈도 캐나다 리사이클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으며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 등 완성차 브랜드와도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기 픽업 트럭을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달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 로켓으로 이동할 때 탔던 바로 그 전기 픽업 트럭이 리비안의 R1T입니다. 최근 리비안은 포드, 아마존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에는 한국의 삼성 SDI가 공급하는 원통형 2710 배터리셀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안정적인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력들을 빼다가 부동산을 통해 전기차 공룡으로 거듭나려 했던 헝다의 야망. 하지만 일만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헝다의 배터리 사업 부문으로 옮겨간 한국 인력들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의 한 누리꾼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완성차도 못 만드는 헝다 자동차는 자기들이 보유한 땅이라도 팔아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투자자들의 분노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글입니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자기들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금을 빼간 임원들과 경영진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